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 주제 ESG 채권 관련 제도 현황과 보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변호사입니다. 앞에 두 주제와 관련돼서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앞부분에선 ESG 현황과 관련된 것, 두 번째는 ESG 인증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저는 그 ESG 인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제도적인 측면,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관련돼서 ESG 인증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다음 ESG 채권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ESG 채권과 관련된 우리 법제도 현황이 어떤지, 특별히 ESG 채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앞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녹색 채권, 그다음 사회적인 채권, 그 두 개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지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지배구조에 대한 채권이라는 건 사실 세계적으로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가 되는데, 그래서 실제 ESG 채권과 관련된 인증 부분에서도 사실 소셜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아직 인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ESG 채권 관련 제도 현황 관련돼서 특별히 녹색 채권, 녹색 금융과 관련된 걸 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 현황이 어떤지, 그다음 그런 제도 현황과 현황 이후에 앞서 말씀하셨던 연사들의 그런 공통된 문제의식처럼 그럼 향후 그렇게 ESG 채권과 관련돼서 어떤 식의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이렇게 두 가지, 큰 주제로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녹색금융제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들을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한국의 녹색금융과 관련돼서는 일단 녹색금융 추진단이 발족을 하면서 녹색금융과 네트워크 원칙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2050년 탄소 중립 전략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원칙을 발표하고 이후에 구체화된 조치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녹색금융의 법적 기초를 위해서, 금융의 역할과 책임 법제화를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 제안이 나갔습니다. 사실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녹색 금융,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러니까 녹색 채권이죠. 녹색 채권, 사회적인 채권, 이런 말들은 많지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녹색 기후 대응을 위한 녹색 금융 촉진 특별법이라는 법안인데, 거기서 바로 우리의 녹색 채권이 뭔지, 사회적인 채권이 뭔지, 거기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아직 이게 상임위에 올라가서 법제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제화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들이 말하는 ESG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 법률의 근거를 갖고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더 추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경 환경부 쪽에서는 녹색금융 추진 계획안을 2021년에 만들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쭉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 현재 기업 공시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 더 나가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그런 책임 투자 원칙에 관련된 원칙들을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지금 현재 시도 중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현황에 대한 개관이고요. 한번 그것 좀 보겠습니다. 일단 녹색금융 추진단 발족이 이제 금융의 환경부를 토대로 해서 2020년 8월 30일 이렇게 전반적인 추진단 발족을 해서 이런 모양을 갖고서 각 작업반마다 크게 세 작업반을 만들어서 관련돼서 금융 리스크 관리반과 그다음에 금융 투자 활성화반, 기업 공시 개선반과 관련된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대한민국 2050년 탄소 중립 전략을 하면서 그 중에서 녹색 금융과 관련된 전략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투자를 유지하면서 특별히 녹색 금융과 관련돼서는 그린워싱의 방지를 위해서 분류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다음 녹색 채권의 기준에서 지속 가능 금융 분류 체계와 연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TCFD라고 해서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권고안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그런 이 TCFD 준수를 조금 더 촉진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ES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서 기업의 환경 관련된 공시 의무 이런 것들을 좀 촉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2020년 11월 13일 발의됐는데, 여기서는 책임 투자의 원칙, 그러니까 유엔의 PRI죠. 유엔의 PRI라는 원칙은 있지만 사실 그건 우리나라의 법 개념은 아니었고 그 개념을 우리나라 법제도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투자 원칙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우리들이 막 말하는 녹색금융이 무언가인가, 거기에 대한 녹색금융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녹색 분류 체계를 마련하면서 녹색 분류 체계를 위해서 공공의 금융 지원들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책무, 그다음에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들을 들어가 있고, 그다음 녹색 채권 등 채권을 발행을 하면 어떤 특례, 어떤 좋은 조치를 줄까, 좋은 어드밴티를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법 내용들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자,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는데, 현재 아직은 이게 말씀드렸지만 입법이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이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이 지금 이제 2020년 12월 달에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에 기초해서 지금 녹색 금융, 그러니까 녹색 채권이라고 것들이 많이 발행이 되죠. 그래서 이미 말씀 좀 앞부분에서 연사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녹색금융 원칙이라는 4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에 한번 녹색금융인지 맞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 뒤에 실제 녹색금융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 녹색금융을 투자하는 과정, 그 다음 투자를 다 한 다음 이후에 사후 인증에 관한 내용까지도 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이제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금융위하고 한국거래소가 상장법원의 ESG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그래서 중요한 E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S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 G와 관련된 내용들이 뭔지, 그런 권고 공개 지표들을 제시를 하고, 권고 공개 지표에 대한 세세한 설명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까지 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녹색금융 추진이라고 해서 올 초죠. 올 초에 녹색금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지 3가지, 그러니까 총 크게는 공공 부분, 그 다음 민간 부분, 그 다음 녹색금융 인프라라고 하는 3가지 틀에서 총 12개에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들을 금융위가 녹색금융 추진안이라고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를 보면, 일단 금융 부분 공건 역할에 관련돼서는 총 4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중요한 건 기금 운용사가 선정 지표에서 녹색금융 실적을 좀 반영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향후 이제 녹색금융안과 관련돼서 이런 추진 계획을,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들과 관련된 건 민간 금융 활성화 부분이겠죠. 그래서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녹색 분류 체계 마련한다는 겁니다. 텍소노미라고 해서 EU에서는 이미 텍소노미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텍소노미에 기해서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2021년 12월이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시하고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EU 텍소노미를 참조하긴 하지만 한국형 K 텍소노미에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구체화된 작업들이 마련되긴 했지만 여전히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중인데, 하여튼 그렇게 녹색 분류 체계를 좀 더 마련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권의 녹색 금융 모범 기준도 조금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은 이미 12월 달에 마련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범 사업들을 진행을 하겠다 해서, 상당히 그렇지만 이미 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녹색 채권에 대해서 지금 발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금융회사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감독 계획을 조금 더 수립을 하겠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금융 인프라 정비와 관련돼서는 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 그 다음에 환경 정보 공개, 그 다음에 공시 공개의 단계적인 의무화를 조금 더 하겠다. 그 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조금 더 개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프라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과된 법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빨간색으로 돼 있고 다 이래서 조금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이게 4월 13일 날 신설이 돼서 결국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올해 10월 14일 날 시행될 법입니다. 즉 환경의 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환경부 장관은 환경 책임 투자 원칙의 지원 및 활성화를 해서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녹색 분류 체계를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K-텍소노미죠. 결국은 K-텍소노미와 관련돼서 그 전까지는 사실 법적인 근거 없이 K-텍소노미를 설립하는 작업들을 쭉쭉 하려고 했지만 그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이 법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K-텍소노미라고 하는 게 법률 없이 생기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근거에서 하는 작업이 되도록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K-텍소노미, 즉 녹색 분류 체계의 기본적인 모법이 됐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까 ESG와 관련돼서 S라든지 G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환경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그런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를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전담 기관을 지정을 해서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K-텍소노미가 법률에 근거해서 수행하는 작업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이 법률 통과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SG와 관련돼서 앞에 연사들이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ESG와 관련해서 많은 평가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기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평가기관도 각각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표가 난립되고 지표가 통일되지 않으면 가장 힘든 건 누구냐면 결국 기업들입니다. 평가받는 기업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산업부에서는 KESG 지표 수립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업계 간담회를 통해서 4월 20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표준작업 일환으로 해서 지표에 대한 최초 공개안을 만들고 그걸 의견을 들으면서 점점 지표에 관련된 본격적인 표준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와 관련돼서 조금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러니까 의견입니다. 뭐냐면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된 K지표가 나온다는 점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지표가 아니고 통일된 지표가 나오니까 혼란스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견에서는 뭐냐면 ESG 평가 지표라고 하는 게 사실 민간 분야의 부분인데 이게 국가가 주도를 해서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게 적정한 거냐, 이런 사실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 산업부는 작년부터 얘기했던 그런 녹색 금융에 관련된 업무들을 추진 체계의 일환으로서 이제 KESG 지표들을 정립하고 그걸 위한 구체적인 작업까지 시작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녹색 금융과 관련된 작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계속 K-텍소노미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13일 날 법이 통과돼서 결국은 한국의 K-텍소노미를 수립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이 됐고, 그래서 당연히 EU 텍소노미에 대응해서 적절한 K-텍소노미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EU 분류 체계는 법제화를 거쳐서 지속 가능 금융의 국제적인 기준으로 가능할 전망이고, 그래서 국내 그런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EU 분류 체계를 참고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변화 적응, 그다음 환경에 개선하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그것들을 대응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선 이것들을 위해서 K-텍소노미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K-텍소노미와 관련돼서는 일부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걸 좀 넣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총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분야와 관련돼서 산업 분류가 어떻게 되고 하위 경제 활동이 뭐고 그 하위 경제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전문적인 사항들이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최소 원칙, 지켜야 될 최소 원칙, 그런 식으로 해서 K-텍소노미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이런 기준에서 K-텍소노미가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K-텍소노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공개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녹색 금융 제도 현황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현황들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런 현황들이 토대로 해서 그럼 향후 어떤 식의 보완이 필요한지 보완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녹색금융, 그 다음에 ESG 금융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ESG 금융을 발행하고 그다음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 모법이 제대로 성립이 돼야 된다. 현재 그런데 그런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각 기업들이 ESG 채권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ESG 채권에 대한 개념도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그래서 무엇이 녹색 채권인지 무엇이 사회적인 채권인지 이런 법적인 개념 없이 되게 혼란스럽다. 법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평가와 관련돼서도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혼란스럽다. 그래서 그런 걸 일단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결국 그렇다면 녹색 금융, 즉 ESG 금융, ESG 채권에 대한 개념이 뭔지 그걸 법적으로 명확히 성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첫걸음이 바로 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금융 촉진 특별법안이 빠르게 입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의 방향은 결국 이런 것에 대한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고요. 여기 보면 녹색금융에 대한 정의도 있고 법안 10조를 보면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호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로만 했지만 법률상 녹색 분류 체계상의 사업에 대한 금융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녹색 채권이라고 하는 녹색 채권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사회적 채권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말하는 사회적 채권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밖에 사회 책임 투자와 관련된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요건 아마 우리로 말하면 지속가능 채권이 요게 좀 대응되는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들이 얘기했던 녹색 채권, 사회적인 채권, 지속가능 채권이라는 게 법률에 그런 데피니션 없이 그냥 회사에서 막 말하는 혼란스러운 개념이 아니고 법에 의해 정립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안의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보완 방향으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이 생각하신 거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완의 방향의 첫 번째라는 건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라는 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뭐냐면 녹색, 그러니까 사회적 채권이라는 건 아직 데피니션이 없고 그다음에 사회적 채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탁소노미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회적인 채권이 뭐냐 그리고 사회적인 채권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탁선을 만들어내자 이건 사실 너무 먼 걸음이고요. 너무 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보완 방향으로 말씀드릴 건 결국 뭐냐면 텍소노미를 고려해서 그린워싱에 대응을 위한 사후적인 평가하고 보고를 강화해야 된다. 그게 사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녹색 채권은 무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입법이 없는 상태죠.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녹색 채권 가이드라는 게 유일한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은 결국은 입법이 없는 현재 근거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마련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녹색 채권 그다음 사회적인 채권, 지속가능 채권과 관련돼서 국내에서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건 이제 녹색 채권뿐이고, 그다음에 그린워싱이 시장에 출시되는 걸 방지함으로써 녹색 채권에 대한 투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녹색 채권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바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녹색 채권을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연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녹색 채권 검토를 할 때는 4가지 요소를 핵심적인 요소로 한다. 자금 조달의 사용이 어떤 거예요. 그다음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이 어떤지, 그다음 자금 조달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다음 사후 보고와 관련된 것.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녹색 채권과 관련돼서 기업들이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 더 기업들이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발행을 할 때 지금은 사후 보고는 아직까지 발행한 회사가 없을 거고 왜냐하면 작년 발행하고 올해 발행해서 아직 없을 건데 그래서 사후적인 평가에 대한 보고는 향후 이루어지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발행하기 전에 사전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 사전적인 평가로 해서 결국은 녹색 채권 사용처라든지 검토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은 인증기관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조금 더 내용들을 검토했을 겁니다. 그리고 검토해서 관련된 리포트를 마련했는데 거기서 확인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6가지 녹색 채권의 사용처라는 건 6가지 환경 목표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기여를 하되 다른 목표와는 상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내 환경 관련 법 위반을 기준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속서 2에 보면 국내 환경 관련 법 위반 검토할 사항 법률들이 좀 예시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 국내 환경 관련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확인해야 된다는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최소한의 인권 침해 예방 조치를 적용을 해서 환경 외적인 요소를 위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할 거를 녹색 가이드라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면 녹색 가이드라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진 거냐? 그렇진 않고 이거와 관련된 유사 체계가 바로 EU 텍소노미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EU 텍소노미도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갖고서 이게 지속 가능한 금융 활동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건데 그것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그러니까 녹색 금융 가이드라인이죠.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서 차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검토를 해서 녹색 채권을 발행할 때 단순히 사용처에 대한 간단한 평가보단 요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요 4가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잠깐 부속서 2에 보면 그러니까 국내 환경 관련 법 목록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이런 법률에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적인 거죠. 녹색 채권의 사용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법.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녹색 채권 사후 보고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녹색 채권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최신 정보와 예상되는 환경 개선 효과의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 시점은 자금 지출 후에 매년 자금 배분 보고서를 작성해서 투자자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제가 적진 않았지만 자금 배분이 다 끝난 후에 우리 가이드라인은 최소한 1회 이상은 관련된 영향평가를 해서 사후적인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항목은 뭐냐? 프로젝트의 목록이라든지 각 프로젝트의 개요나 분배된 금액, 그다음에 예상되는 환경 효과, 그다음에 사용 예정 시기, 미사용 기간 및 운영 방법 이런 것도 있지만 관계 법령, 그다음 비밀 유지 계약이라든지 경쟁사의 관계에 필요한 고려 요소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만약에 많다면 이 뒷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요약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보고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녹색 채권을 처음 발행할 당시 고려했던 그 3가지 요소죠. 그 3가지 요소를 당연히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연마다 그런 요소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후보고와 관련돼서는 K텍소놈의 적합성 평가 및 환경법령 준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 사후보고를 작성하려는 공개 항목에 이런 적합성 평가라든지 환경법령 준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사후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모니터링을 적어서 사후보고를 내야 된다. 그리고 사후보고는 매년 내고 그다음에 최소한 우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녹색 채권에 관련돼서 관련된 프로젝트를 다 끝낸 후더라도 최소 한 번 정도는 영향 평가를 해서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기업들은 사전에 녹색 채권을 발행 전에 본인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게 녹색 채권에 맞는지에 대한 얘기만 신경 쓰고 있지만 이제는 녹색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후적인 내용들도 신경을 쓰고 그 사후적인 보고를 작성할 때 K텍소노미 관련된 신경을 좀 써야 되고 환경법과 관련된 법령과 관련된 내용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K텍소노미가 당연히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을 한다면 사후적인 보고와 관련된 필요한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참조용으로 해서 결국 K텍소노미라는 게 EU 텍소노미와 관련된 내용들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K텍소노미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준수하면 EU 텍소노미가 향후 세계적인 표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대응이라든지 대비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서 6개의 환경 목표 이상의 실질적으로 기여된다는 내용들이 당연히 EU 텍소노미에도 나오고요.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도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과학에 김사한 기술적인 심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 텍소노미에도 이걸 그대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및 거버넌스 최소 안전 장치라고 해서 요걸 보면 결국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최소한
사람의 뭐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노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최소한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K 텍소노미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EU 텍소노미의 중요한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조를 해서 K 텍소노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준수를 해서 사후 보고와 관련된 업무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향후 보안 방법에서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6가지 목표 뭐 아까 좀 설명드린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텍소노미 구체 작업 보면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K 텍소노미도 EU 텍소노미가 보면 되게 구체 작업을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돼 있죠. K 텍소노미도 이렇게 자세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참조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릴 사항들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